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좀 반발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사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감사원이라는 게 뭐 헌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요, 대통령 관저 이전 뭐 감사가 부실하다, 그다음 국회에서 무슨 위정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명목만 있고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지금 없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를 했잖아요.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고의 지연 의혹 뭐 등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감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1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 했던 행안부 장관 탄핵안하고요, 검사 2분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핵의 그 구성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복성 탄핵을 남발을 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거 외에는 이유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요건도 그렇고 어차피 그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7명, 감사위원이 원장까지 7명으로 돼 있는데 3대3의 구조에서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원장이 했거든요. 결국 원장을 직무정지를 시키고 나면 감사원이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민주당이 왜 그거를 뻔히 알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능마비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보복성이라고 봅니다. 결국 보복성 조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명백한 법률 위반과 헌법상의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없이 정치적으로 탄핵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거에 근거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현 정부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국회에 나와서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위증, 위법 사안이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고 이것이 단순하게 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에 그쳤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이 보복 탄핵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대통령실과 그 관저 이전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서 핵심 의혹은 자격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이런 부실한 이 업체가 어떻게 이 대통령 관저 이전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일부 하위직 몇 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실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증거,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게 아닌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쏙 빼고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이나 전 정부 관련된 감사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부실한 감사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독립적 의무, 또 감사원법에 따른 공정한 감사 절차 관련해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다음 달 4일에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사실 표결 과정을 거쳐서 결론,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이 들어가서 결론까지 나는 것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요. 최재 감사원장이 이제 중도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의 궁금증은 그러면 여당의 카드는 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재 감사원장이 취임한 게 2021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안 남은 데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에다가 만약에 직무정지에 들어가서 행안부 장관이 6개월 걸렸거든요. 이게 최재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그게 뭐 다른 수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는 지금 탄핵 요건이 안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종용하기도 힘들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보면요. 전임 두 분이 탄핵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 지금 현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난 뒤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탄핵 폭주 사례를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기능 마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거든요. 명분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직무정지 시키는 게 목표예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든 말든 그때 가서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여권에서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속수무책이라고까지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그럼 뭐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작에 최재익 감사원장에 관련돼서 현 감사원에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했었어야죠. 2022년 7월 달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한 직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최재익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도 귀를 의심하게 한 발언이라고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현장에서 어떤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2년 반 동안에 감사원이 해온 감사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현 정부에 관련된 내용 부실 감사로 책임을 면피해 준 이런 걸 일관해 온 걸 보면 정말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2년 반 동안 해온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원의 이런 방식의 표적 감사에 의지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힘을 보태왔던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지적할 때마다 이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감사원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라는 방식으로 감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다 넘기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이 악순환을 2년 반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에 같이 손을 얹어서 민주당이나 전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치적 탄압에 힘을 같이 보태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탄핵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탄핵해서 직무가 정지돼도 뭐 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이니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직무정지시켜서 우리에게 유리한 감사원을 끌고 가기 위한 의도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재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고요. 그 전에 누구 계십니까? 그분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봐주기 감사를 했습니까? 오히려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내부 인사로서 감사원이 독립돼서 이 기능을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라는 의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자마자 감사원이 전체가 동원돼서 실제 현 정부의 국정을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감사원의 기능이나 중립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안은 다음 주 좀 본회의에 보고돼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좀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뭐 똑같은 이유입니다. 뭐 검찰이 반발을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다음에 반부패 2부장을 2일날 탄핵 본회의에다가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검사 탄핵해서 두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인 분이 네 분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 민주당이 밉보였거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다 발을 묶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사권이라는 건 행정부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헌법상 상권분립의 그걸로 보면 아무리 입법부의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행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방탄정당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탄핵 추진정당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내 일당에 걸맞는 역할은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 물가, 뭐 민생 어려움, 서민들 뭐 아우성쳐도 눈길도 안 줍니다. 계속 방탄하고 무슨 탄핵하고 탄핵이 요번까지 합하면 이 정부 들어서 18번째인데요. 역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 거는 경고성이 많았고요. 실제로 탄핵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실효성 있게 간 건 10번 정도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한 게 18번째입니다. 이게 국회 제1당으로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 탄핵되는 검사들이 무슨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사례도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 니들 봐준 거 아니냐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어떻게 봐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뭘 봐줬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헌법재판소로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검찰 지휘부와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2일 날 국회에 보고가 되고 탄핵안이 4일 날 통과가 돼서 만약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인의 검사장급이 탄핵된다고 해도 검찰의 중앙지검의 수사 업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200명이 넘는 검사가 있고요. 거기도 대행 체제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휘부가 직무가 정지되는 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은 법이 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서 이번 검찰이 보인 태도에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역시 아까 감사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간 검찰이 보여온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된 수사에서 보인 태도와 이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또 지난번에 명품백 사건에서 보인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 역시 검찰도 정치적 중립 의무, 공정한 수사의 의무, 검찰청법에 따른 성실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위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겁니다. 물론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백히 민주당이 판단할 때 그러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전 정부에 대해서는 이 먼지털이 식사를 계속하는 관행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유가 있다고 봐서 탄핵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국민들이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다 아니면 보복 탄핵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론이 이렇게 형성돼 있지는 않겠죠. 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차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좀 발언은 예정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11월 달에 이 국민행동 집회를 당 차원에서 기획할 때 11월 28일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기한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시민단체가 주도해온 집회가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12월 10일로 재표결 일정이 바뀌긴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 간단하게 아주 짧은 집회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집회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집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차 장외 집회 민주당 장외 집회를 하는 정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5차까지 쭉 지켜보면요. 네. 집회 규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열기도 뜨거워지는 추세가 없고요. 1차에서 2차로 갈 때 이미 팍 줄었습니다. 추산이
민주당 집계 추산도 줄었고요. 경찰 추산도 줄었고 이게 이제 지금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동원군중이거나 아니면 진보 계열의 시민단체 구성원들 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걸로 보이고 섀도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국민들이 하는 집회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게 집회의 성격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탄핵 그 사례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있어서 국민들의 눈총도 사실 따갑고요. 서울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지금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11월 달에 1심 선고 2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재판이 있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여론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도 발언을 강하게 했고 그다음에 무슨 국회에서도 기자들 앞에서 항의성, 경고성 섞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위정교사 재판 바로 직전 4차 집회부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법부를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목적이었고요. 지금은 위정교사 그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난 뒤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느긋해졌습니다. 보니까 안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고 어차피 동원대중 중심으로 가는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나서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 역풍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해서 몸조심에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 집회가 앞으로도 세력이 붙기는 쉽지 않겠다. 저들만의 잔치가 되겠다 이렇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단독으로 좀 통과시켰는데 여야의 협상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주말간에 여야 대표 간 협의 자리를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예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감액 예산을 처리하게 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내년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생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의 그나마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처리를 되면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게 건전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예산안에서 그 중요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건전 예산을 주장해 왔다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게 맞지요. 특활비, 특수업무경비 등등등 해서 4조 정도를 지금 삭감하는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사 때 제대로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깎아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깎아야죠. R&D 이런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안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결산 심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의 또 예비비 등등 관련해서 결산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삭감안에 가장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처리한 예산안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의견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합의를 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고 그 공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열어가지고 강행 처리시켰잖아요. 이게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래놓고서 국민의힘이 뭘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도 보면은 민주당이 딱 찍어서 자기들한테 찍힌 기관들의 활동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다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재대책비 이런 부분에 주종을 이루는 정부 예비비도 반토막을 냈습니다. 2억 8천짜리를 1억 4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서 들어간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핑계는 12월 2일 날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니까 만약에 감액 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니까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부의된다고 해서 통과됩니까? 민주당이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기 위한
핑계고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12월 2일 날 상정을 하지 않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가 좀 더 합의해라 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의도가 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또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어수선하죠. 저희도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이게 지금 12월 10일 날 특검 법안을 두고 또 무슨 억측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그러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민감하게 보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 특검 법안 문제를 연동시켜서 친한계가 무슨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냐 이걸 추측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논란이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근데 이제 민주당 특검법이 지난번에 14개 수사 대상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건,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가 명태균 사건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특검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3개 중에서요, 명태균 사건은 이게 특검이 붙으면 곧바로 국민의힘을 해집고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노림수가 민주당 법안 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친한이니 친윤이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국민의힘을 곧바로 겨냥하고 있는 법안을 뭐 그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뭐 서로가 악감정으로 가게 이런 정도의 수준 낮은 정당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자성자박의 행태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네.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저는 부결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대로 풀어나가는 로드맵을 찾아 나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흔히 말하는 계파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건 좀 선을 그어서 당내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지금 벼랑 끝에 섰다 이런 심정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음모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얘기는 안 했다고 부인했지만 특검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그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류 변화죠. 이게 대통령실에 대한 그 단순한 경고 메시지로 그쳐서 또 어정쩡하게 봉합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어정쩡하게 그런 방식으로 봉합하면 그냥 어정쩡한 대표, 어정쩡한 정치인으로 남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하겠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뽑았으면 무라도 배는 신용을 좀 하셔야 그나마 이 당내에서 어떤 리더십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주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